우린 지난 시간 소수의 나눗셈에 관련해서 몫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어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기도 했었고,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거나 세로로 계산을 하여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할 수 있었죠. 이번 시간은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 또 다른 유형을 만나볼 거고요. 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해요. (16을 5로 나눠서 5분의 16이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의 16을 소수로 어떻게 나타내주면 좋을까요? 바로 이걸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잠시 우리 지난 시간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럼 우리 4.2 나누기 3 이것을 가지고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그 몫을 구할 수가 있지요. 이럴 때에는요, 42 나누기 3의 몫이 14와 같더라. 그렇다면 4.2 나누기 3의 몫은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된다. 따라서 몫에 소수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여 1.4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몫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도 몫을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4.2 나누기 3이라고 했어요. 4.2는요, 10분의 42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3으로 나눠줄 건데요. 이런 경우 분모 10은 그대로 두고 분자는 42를 3으로 나눠서 10분의 14, 분모가 10이기 때문에 소수로 1.4입니다. 라고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다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로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는 4.2 나누기 3, 중요한 건요,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3, 1은 3, 3, 4, 12.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어 1.4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자. 자, 이렇게 소수 나누기 자연수 몫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핵심 개념으로 소수 나누기 자연수 또 다른 유형을 알려줄게요.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해야 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라는 말이 주어졌네요. 이거는 조금 색다르다.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 하고요. 3.0 하고가 같더라. 또 3.5 하고 3.50이 같더라. 소수는요, 이렇게 그 오른쪽 끝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5 나누기 2의 계산, 그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을 해주는 거죠. 3.5 나누기 2니까 3.5는 10분의 35예요. 이걸 못 바꾸는 6학년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할 건데요. 큰일 났다. 35를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도록 표현하려면 35가 2의 배수가 돼야겠죠. 그럼 2를 곱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는요, 35에 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35를 100분의 350이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100분의 350 나누기 2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되나요? 100분의 17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바로 이처럼 무엇이? 분모가 100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10분의 35를 100분의 350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1.75가 되는구나 라고 답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너무 잘해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350 나누기 2는요, 175와 같아요. 그럼 3.5 나누기 2는 어떨까요? 나누는 수가 같죠. 이럴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이거 3.5예요. 왜냐? 소수점이 여기 있다가 하나, 둘, 왼쪽으로 2칸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돼야 돼요. 그럼 100분의 1배니까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2칸 이동을 하여서 바로 1.75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몫을 구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세로로 계산을 해봅시다. 350 나누기 2,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라면 우리 이렇게 하죠. 2, 1은 2, 빼면 1, 5를 내려주고 2, 7에 14, 빼면 1, 0을 내려주고 2, 5, 10, 빼니까 0, 몫은 175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3.5 나누기 2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럴 때에도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 1은 2, 빼면 1, 5를 내려주세요. 2, 7에 14, 빼면 1, 여기까지 해결이 되었죠. 그런데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그럼 어때요? 우리 앞서서 3.5하고 3.50은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수는 이렇게 그 오른쪽 끝에 0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의 0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 5, 10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빼니까 0이 되더라. 단,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어야 한다. 그래서 1.75로 그 몫을 구할 수 있구나. 세로로 계산하여 나타내는 방법 익혀두세요. 딱 이거 보니까 뭔지 알겠죠?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하여 답해야 하는 경우로구나.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에 관련한 문제를 좀 볼까요? 이 문제는 함정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산책로 21.4m의 나무 5그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간격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 사이의 간격을 몇 미터로 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단 나무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무 사이의 간격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친절해요. 그림까지 다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없이 문장만 딱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우리 보통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수들을 골라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21.4하고 5를 골라내서 21.4를 5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무가 5그루인데 지금 여기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간격으로 라고 했죠. 그럼 간격의 수는 5군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수보다 1만큼 작은 수로 간격의 수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간격의 수는 4군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1.4를요 5로 나누면 안 되고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21.4를 뭘로 나눠야 한다? 그렇죠. 4로 나눠야 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 알았으니까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뭐가 편한가요? 세로로 계산하는 거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겠죠. 계산해 봐요. 4, 5, 20, 빼면 1, 4를 가져왔어요. 4, 3, 12, 빼면 2, 나누어 떨어지도록 0이 있다 생각하고 0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소수는 이렇게 오른쪽 끝에 0이 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4, 5, 20, 빼면 0이 되는구나.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습니다. 따라서 이때 나무 사이의 간격을 몇 미터로 해야 하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 간격은 5.35m가 되겠습니다. 답 5.35m예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함정 있어요. 주어진 수들만 보고 21.4를 5로 나누면 안 된다. 반드시 여기서는 간격의 수 4로 나눠야 하는 것이다.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번엔 또 하나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거 볼까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삼각뿔이 있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2.3cm일 때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한 모서리의 길이입니다. 삼각뿔의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배를 하여 모서리의 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3을 누구로? 6으로 나눠서 그 몫을 구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몫은요, 어떤 방법으로 구해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12.3 나누기 6, 6이 12. 자, 이때 3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나, 문제가 생겼네요. 3을 6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몫에다가 0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수는 그 오른쪽 끝에 0이 셀 수 없이 많아요. 0을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랬더니 6, 5, 30 빼니까 0이 되더라.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습니다. 자, 이렇게 찍었네요. 2.05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한 모서리의 길이는 2.05cm로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줍니다. 이번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5 나누기 4의 계산이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배웠잖아요. 5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표현할 때는 4분의 5라고 나타낸다. 그런데 5 나누기 4는 4분의 5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학습하다 보니까 그 몫을 소수로 표현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바로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 되도록 바꿔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중간 과정을 좀 자세히 표현해 볼게요. 4분의 5의 분모와 분자에다가 똑같이 25를 곱해요. 그럼 이거는 100분의 125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분모가 100이니까 소수 두 자릿수로 1.25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거 여러분 분명 본 적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5 나누기 4의 몫은 1.25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는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500 나누기 4의 몫이 125와 같잖아요. 그러면 5 나누기 4는 어떨까요?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2칸 이동을 했거든요. 그럼 이럴 때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25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두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로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네요. 500을 4로 나눌 때 우리 어떻게 해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서로 나누죠. 그러니까 4, 1은 4, 빼면 1, 0을 내려줘요. 4, 2, 8, 빼면 2, 0을 내려줘요. 4, 5, 20 빼니까 0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지요. 똑같아요. 그럼 5 나누기 4니까 4, 1은 4, 빼면 1이 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럼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5 뒤에 소수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0을 하나 붙이고 내려보세요. 4, 2, 8 빼면 2죠.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그럼 0이 또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 0을 내려줘요. 그랬더니 4, 5, 20 빼니까 0이 되는구나. 이때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어 1.25로 표현해주면 된다. 세로로 계산하여 그 답을 구해보았더니 앞서서 계산했던 것과 결과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의 방법들, 이걸 익혀두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또 다른 개념도 알려줄게요. 여기서는 26.8 나누기 5를 어림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 확인하기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26.8은 26보다 27에 가깝죠. 그러니까 26.8 나누기 5를 27 나누기 5로 어림하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어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자, 우리가 몫을 구할 때 5단 곱셈구구를 통해서 5와 5의 곱은 25이고 5와 6의 곱은 30이니까 이때 어림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몫이 약 5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5하고 3하고 6, 이때 5하고 3 사이에 소수점이 위치를 하여 5.36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26.8 나누기 5, 어림하여 나타낸 식은 27 나누기 5이고 이때의 몫을 약 5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몫의 소수점 위치는 5하고 3 사이에 위치를 해야 한다. 5에 가깝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5.36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것이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주어진 문제 한번 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소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나누는데 그 몫을 소수로 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빈칸을 볼게요. 11 나누기 5예요. 그렇다면 5분의 11이겠죠. 근데 이렇게는 안 써요. 소수를 써 넣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10분의 22니까 2.2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건 어때요? 25를 나눠라 20으로. 그러면 20분의 25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100분의 얼마? 5를 곱했으니까 5를 곱해 125 따라서 1.25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25를 써넣어 보았어요. 그 다음 거는 어때요? 이번에 이제 세로로 해요. 물론 세로로 계산해 줄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몫을 분수로 쓰고 소수로 바꾸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11 나누기 25는 25분의 11입니다 라고 하고 분모와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서 100분의 44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0.44.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5 나누기 20이니까 20분의 5가 될 거고요. 이거는 100분의 25구나. 따라서 0.25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알맞게 소수로 표현해 봤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마다 권장하는 풀이 방법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고 소수로 바꾸는 방법을 이 문제에서는 조금 더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어림셈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가 올바른 식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77.2를 8로 나눈다. 그러면 77.2는요. 77에 가깝나요? 78에 가깝나요? 77에 가깝죠. 그래서 어림한 식은 77 나누기 8이에요. 근데 이걸 나누려고 8단 곱셈구구를 이용해보면 8, 9, 72 그죠? 그 다음에 8하고 10을 곱하면 80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몫은요. 어때요?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10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러면 그 몫은 9.65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알맞겠구나. 그러니까 이 몫이요. 9보다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니까 9.65가 가장 알맞다. 근데 꼭 이렇게만 어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77.2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현한다. 그럼 80이잖아요. 80 나누기 8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몫은 약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77.2는 8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림한 몫 10보다는 조금 작은 값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건 9.65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식을 찾아서 기호 디귿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겁니다. 서술형 해결할 문제를 볼게요.
무게가 같은 야구공 5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의 무게는 1.1kg입니다. 빈 바구니의 무게가 0.4kg이라면 야구공 1개의 무게는 몇 kg일까요? 일단 야구공 5개의 무게부터 구해볼 건데요. 1.1kg이라고 하는 건 야구공 5개와 바구니의 무게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에서 빈 바구니의 무게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공 5개는 0.7kg이 돼요. 야구공 1개의 무게는 야구공 5개의 무게인 0.7을 5로 나눠서 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0.7 나누기 5를 생각해 보자고요. 0을 5로 못 나누니까 0이죠. 7을 5로 나누면 1, 그러면 5일은 5, 빼면 2, 소수는 그 끝에 0이 있어요. 그러면 5, 4, 20 빼니까 0.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어요. 그랬더니 0.14, 답은 0.14kg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서술형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빈칸도 없고 풀이 과정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여줄게요. 이 문제를 보면 둘레가 2.32m인 정사각형과 둘레가 6.72m인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과 정육각형 중 어느 도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 미터 더 긴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풀이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먼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요거 구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2.32를 무엇으로? 그렇죠. 4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2.32 나누기 4는 4, 5, 20 4, 8에 32 몫의 소수점 올려 찍고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써서 그럼 이런 경우는 0.58m입니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요거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럼 둘레가 6.72라고 했으니까 6.72를 이번에는 6으로 나눠주면 돼요. 6, 1은 6, 6, 1은 6, 6, 2, 12 몫의 소수점 찍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누가?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제 얼마나 더 긴가? 1.12 빼기 0.58 이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0.54m 더 깁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답은요, 정육각형이 얼마나 더? 0.54m만큼 더 깁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여 그 풀이의 과정을 나타내 보았습니다.